이번 사연은 시아버지를 혼자 찾아가서 독대를 한 후로 편해졌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손이 친 후 싸대기를 날렸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사람입니다. 아이 하나 있고요. 결혼하고 시댁 식구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아버님은 본처가 돌아가신 이후로 재혼했다가 이혼하셨고, 세 번째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직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할머니가 돌봐주셨대요. 결혼 전까지 할머니와 둘이서 같이 살았고요. 시아버지는 하시는 일 특성상 지방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같이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댁 근처에는 시고모 작은아버님 댁이 있습니다. 신우는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고 아이 한 명 있어요. 작은어머니는 40대 후반인데 좋게 말하자면 편한 분이고 안 좋게 말하자면 남편을 아주 만만하게 대하십니다. 결혼 전에 신랑에게 7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1,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산지 얼마 안 된 새 차를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했어요. 제 차가 있어서 함께 사용했고요. 결혼하고 열흘 뒤에 시아버지 생신이라 저희 집에 시댁 친척분들 14명 초대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들고 온 것은 크리넥스 티슈 하나였습니다. 그때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드렸더니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니 앞으로 소고기 묵국 맛있게 끓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인데 시아버지가 식사 마친 후에 드라마 보고 가신다고 하셔서 다른 친척들이 다 가자고 얘들 신혼인데 눈치도 없이 뭐하고 있냐니까 시아버지는 내일이 일요일인데 뭐 어떠냐고 하시면서 드라마 다 보시고 오밤중에 집을 가셨습니다. 시댁에서는 밥을 차려 먹으면 무조건 제가 설거지를 하고 가게 만들어서 새벽 1시가 되도록 혼자 정리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때 맞벌이하고 있었는데 시댁에 가면 저만 일을 하니 너무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제사 3번 지내고 생신상 차려드리고 명절에 차례 준비하고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 신랑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렸더니 제 전화기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꾸짖어서 그 후로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후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별 말씀 안 하셔서 좀 나아졌다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하던 중에 신우와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임신 중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시아버지의 호출에 시댁에 달려간 적도 많았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자식바보예요. 딸내 부부, 아들 부부가 오면 거실에서 편히 누워서 같이 TV 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내다 와요. 친정부모님이 저희 남편을 아들같이 편하게 대해주세요. 사위나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지적하는 일 한 번도 없었고요. 남편이 옆에서 방어해 준 적도 있어서 시아버지의 태도가 좀 나아지나 싶었지만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에게 계속 싫은 소리를 듣고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대면하자고 마음먹고 남편에게는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할 말 다 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찾아가서 지금까지 아버님께 전화 안 드린 이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이유, 결혼 준비 중에 신랑이 빚이 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해서 새 차를 팔아서 살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신우와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 저도 임신해서 입덧을 하면서 시댁 집안 행사를 잘 챙기고 살아왔다. 나도 30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고 맞춰오느라 버거운 부분이 많았다. 계속 노력할 테니 아버님도 저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생각 많이 하고 찾아온 것이니 아버님을 진심으로 어른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애교는 없지만 노력해왔고 제사나 명절에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아버님이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네 라는 한마디 해주시면 기운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니 많이 섭섭했다는 말도 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아버님과 독대하면서 할 말 다 한다고 예의 없다고 하실까봐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아니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버님과 독대한 이후로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고 대수술을 했어요.
작은어머님은 40대 후반인데 좋게 말하자면 편한 분이고 안 좋게 말하자면 남편을 아주 만만하게 대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작은어머님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우셨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저희 남편에게 취업 자리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세요. 저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간 날에 식당이 정해지지 않아 동네에 식당 돌아다니다가 낙지볶음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첫인사하는 날인데 중심은 제가 아니었고 그 친척분들의 모임 자리에 제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끼어 있는 모양이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러워서 눈물 날 뻔한 걸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불쌍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의지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간 꼴이 되었죠. 결혼하고 4개월 정도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엄마라는 여자는 저에게 몸 상태가 어떤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작은엄마는 그 집안에서 유일한 며느리이고 시댁 식구들이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작은어머니가 큰며느리 역할을 하고 살아와서 시아버지, 시할머니도 그분께 꼼짝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전에 아버님과 독대한 후로 아버님 태도가 많이 변해서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아이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사가 있었는데 시할머니가 아이가 어리니 제사 오지 말아라, 명절에나 얼굴 보자 하셨는데 신랑이랑 신우가 작은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제사 때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작은어머니가 저를 챙겨준 적도 없는데 제가 왜 전화를 해서 굽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옆에서 하도 전화를 하라고 하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 낳고 여유가 안 돼서 이제야 전화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더니 작은어머니는 네가 아기 낳고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 안다, 내가 너 제사 때 못 온 거 이해 못할 사람인 것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명절 제사 때 무조건 나에게 전화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상의하라고 하시는데 작은어머니가 제 시어머니인가요? 남편을 키워주신 분은 시할머니신데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명절 전에 장 다 볼 테니 명절 전날에 와서 일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일 시키려는 거죠. 제가 제사 때 시댁 못 간 거 남편이 시아버지께 다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작은어머님은 제사정 뻔히 알면서도 명절에 일 시켜 먹으려고 벼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도 아프고 제 집 주변에 시댁 식구들이 왕창 살고 있어서 모임도 많고 챙기기도 힘든데 며느리 노릇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파출부로 보는 것 같아요. 명절에 뼈 빠지게 일하고 밥상 차려도 저에게는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머슴도 밥은 주고 부려먹는다는데 제 존재는 뭔지 한숨만 나오더군요. 마침 그때 남편은 잠시 나가 있었고 저는 아기 안고 있었는데 다른 식구들은 밥 먹는다고 앉아 있었고 저에게 밥 먹으라고 해서 아이 안고 못 먹는다고 했더니 그럼 너희 남편이 오면 그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집구석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가족 대접 받으려고 하는 저도 미련해 보였고 아무 기대도 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효자는 아닌데 힘이 없는 장남이에요. 산후 우울증이 와서 힘든데 아이가 울어서 하지 못할 짓을 한 엄마 기사를 보고 저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시댁 때문에 화병이 난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말 열받은 마음을 아이 보면서 다스리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 영유아 검진하려고 남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게 되었는데 시누이에게 자그마치 2,500만 원을 카드론을 받아줬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신랑 싸대기 날리고 손발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는 우리보다 더 잘 놀러다니고 잘 먹고 살고 있거든요. 형편이 안 좋으면 일할 생각을 해야지 남동생에게 카드론 받아달라는 소리나 하고 돈도 안 갚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어서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고 오는데 남편은 상의도 없이 누나에게 돈이나 빌려주고 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신우에게 전화해서 돈 없으면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신우가 3년간 돈을 빌려서 갚고 또 갚고 하면서 6번을 빌려서 썼더라고요. 신우는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묵묵부답이었고요. 남편에게는 다음 주에 시아버지 생신과 다음 달 제사도 안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드론을 총 10번 해줬고 원금이 3,5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머리가 하얘지는데 길에서 쓰러질 뻔했네요. 남편에게 말한 대로 시아버지 생신 안 갔고 제사도 물론 안 갔고요. 전 이제 시댁에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고요.
그 사람들 괴로워하지 않는데 왜 저만 괴로워하고 화병이 나서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시댁을 여러 번 뒤집었어요. 신우 싸대기도 때렸고 돈 제대로 안 갚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전화로 잔소리할 때 막말로 받아쳤더니 다시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친작 뒤집어 엎을 걸 3년간 미련하게 혼자 울고 지낸 세월이 너무 억울하네요. 참다 터뜨렸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신우가 빌린 원금이 1,300 남았는데 제가 난리친 이후에 이제 2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원금을 다 받아도 시댁에는 절대로 안 갈 생각입니다. 신랑 신용카드 다 없애버렸어요. 누가 그러는데 참을인자 3번이면 호구가 된다고 하는데 저 호구 취급 당하다가 확실하게 뒤집으니 너무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대가 있으면 참지 말고 빨리 터뜨리고 살길 바래요. 착한 사람도 못되게 만드는 시댁 식구들이네요. 그래서 쓰니님 본인의 행동이 너무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틈을 보여서는 안 될 사람들인 것 같네요. 잘하셨습니다.